안녕하세요, 스타워커입니다. 118번째 영상이네요. 멤버십 문의는 게시글과 댓글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다음 주 일정 정리 한번 해드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정보가 2개 나왔거든요. 그거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 일정은 뭐 크게 있는 이벤트는 FOMC가 있죠. FOMC가 수요일 새벽에 있는데, 사실 이미 25bp 내리는 게 거의 확정인 분위기라서 점도표 정도 중요하고요. 기자회견 중요하고요. 파월의 입이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뭔가 하나가 더 발표가 될 수도 있다는 뉴스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거든요.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화요일 저녁엔 ADP 주간 고용 보고서, 그 다음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 여러분, 현재는 good is bad, bad is good이죠. 고용이 안 좋게 나와야지 조금 더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고용이 안 좋아야지 주가에는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수요일 새벽에 금리 결정 FOMC, 그리고 마지막에 파월의 기자회견.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매주 그렇다시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루팡, 텔레그램의 루팡님 정말 성실하시죠. 이 루팡님이 정리해주신 거 그냥 제가 캡처했는데, 9일날 챗 GPT 5.2가 공개됩니다. 이거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어디에? 엔비디아 진영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현재 AI가 엔비디아 진영, 그리고 이제 구글의 TPU, 그리고 브로드컴 둘이 같은 편이라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양쪽이 살짝 경쟁하는 느낌인데, 지난번 제미나이 3.0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샘 알트먼이 코드 레드 경보 올렸고 챗 GPT 이번에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시장에서 제미나이보다 낫네 라는 소리가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 굉장히 많이 움직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0일날 파월 기자회견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 오라클이 나옵니다. 오라클 중요하죠? 왜죠? 여러분 오라클이 지금 빚을 많이 내서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 부도 위험이 올라갔다, 즉 CDS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오라클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만큼 돈을 못 버는 상황인데, 그런데 투자를 저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시장이 지금 오라클 살짝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일론 머스크가 가장 똑똑하다고 칭찬했던 레리 앨리슨 회장이 나와서, CEO가 나와서 오라클 걱정 없어요 라고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을지. 오라클 많이 빠져 있거든요.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담아볼 건데, 저희 스타워커 멤버십 오면 이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11일날 PPI 나오고요. 그 다음 브로드컴도 실적이 나옵니다. 미쳤어. 다음 주에 은근히 많습니다. 기업은 오라클, 브로드컴 이 두 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챗GPT 5.2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이제 금리 관련 이슈들은 방금 제가 설명 한번 쫙 드린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올해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죠. 공포와 탐욕 지수는요, 여전히 40밖에 안 되고 피어 구간입니다. 제가 왜 피어 앤 그리드 올해 중요하다고 그랬죠? 진짜 올해는 시장이 그냥 피어 앤 그리드랑 똑같이 맞아떨어져 가더라. 그래서 피어 앤 그리드를 저는 조금 신뢰하는 편이고요. 보시면 여기가 3이었고요. 여긴 7이었거든요. 7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50도 안 됐어. 뉴트럴, 중립도 안 됐어. 그래서 저는 거품이 올 거라고 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꽤 올라온 것 같은데 아직도 피어야? 공포와 탐욕 지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75는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반등 때 혹은 다음 반등이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75 이상 한 78 정도까지도 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절대 거품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거품의 시작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 그건 맞을 수 있어. 근데 지금 거품이야, 이제 빠질 거야, 이거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손정희 회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헛소리입니다. 이미 거품이야, 빠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손정희 회장이 멍청하다고 했죠.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 FOMC는 25bp 인하 확정입니다. 86%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86%가 됐는데 파월이 닉 티밀하우스한테 지금, 여러분 자 정리 한번 해줄게. FOMC가 다가오면요, 연준 이사들은요 FOMC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미리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요. 현재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럼 이동안 예를 들어 이 블랙아웃 기간 동안 파월이 생각하기에 지금 현장 시장에 알려진 자기의 스탠스가 잘못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닉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를 통해서 슬쩍슬쩍 흘려주죠. 근데 여러분 지금 나온 게 있어? 없어요. 티밀하우스 통해서 나오는 정보들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FOMC 페드 멤버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고 반반 갈려있다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 금리 안 내려라고 하면 시장 진짜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리는 게 확정이라고 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3일 남았는데 갑자기 닉 티밀하우스가 뭔가 올리지 않으면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시장은 이때 12월 10일이죠. 한번 지금 이게 400bp거든. 지금 4.0이거든. 3.75로 낮춘다고 본 거야 한번.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 낮출 거라 본 거야? 다음 4월 FOMC 때 낮추겠구나 라고 시장은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CME 페드웨치 사이트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갖고 온 건데 중요해 보여 보세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때요? 지금 생각보다 한 달 그래프야? 11월 27일에 바닥 찍고 그 다음에 계속 올라왔어. 아니 여러분 뭐 없었죠, 그죠? 이게 좀 되게 신기한 거야. 파월은 금리를 낮출 거라고 보였고 고용도 그닥 좋지 않았어. 그런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올랐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겠죠. 첫 번째, 인플레이션 걱정인 거예요. 근데 웃기죠? 물론 9월 거였지만 저번에 나왔던 PCE 물가지표 예상치보다 낮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랐어? 그럼 물가 원인 때문에 오른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10년물 국채금리가 말해주는 게 뭐였죠? 장기 성장률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별로 그렇게 미국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뭐 고용 나빠지니 뭐니 그런 말 하지만 솔직히 금리 안 내려도 전 문제 없다고 보거든요. 시장에선 난리 치겠지만 굳이 지금 급하게 내릴 확률 이유가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춘다고 하고 월가에서도 압박하고 트럼프도 압박을 겁나 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안 내리는 게 맞다고 보는 측면입니다. 왜? 물가 그래도 3%대면 한번 잡고 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미친 겁니다, 여러분. 물가가 여러분 미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가가 높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무슨 기준금리를 낮춰? 그렇다고 해서 지금 GDP 성장률이 구려?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우려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기준금리 안 낮춰도 되는데 하는 분위기가 지금 한 일주일 정도의 사이에서 금리를 올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은 보시면 알겠지만 전 상단들이랑 비슷하죠? 그죠? 여기가 아마 정점 찍고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물 금리 내려갈 것 같으니까 채권 ETF 같은 거 지금 사기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 봅니다. 저는 안 하겠지만요. 왜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이제 금리가 스타워커 생각에 고점을 찍은 것 같대. 단기 고점 말하는 거야. 내려오겠죠. 자,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주가에는 좋죠?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가가 올라갈 거야. 그럼 그때 많이 올라갈 놈들이 누굴까? 채권 ETF도 오르겠지. 그러나 성장주 애들이 더 많이 오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굳이 저는 채권 ETF를 사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둘 다 멀어. 하지만 더 많이 갈 것 같은 성장주 애들이 낫다 이거야. SOXL, 뭐 FNGU 이런 애들이 나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루팡님과 제가 가장 좋아하는 텔레그래머 정말 성실합니다. 루팡님, 올바르님 구독 좀 해주세요. 제가 맨날 퍼오니까 물론 저는 이렇게 남기죠. 이분이 진짜 고마운 게 뭐냐면 팩트셋 리서치라는 데서 S&P 500의 EPS 예상치, 즉 기업들이 돈을 잘 벌 걸로 보니 못 벌 것 같으니 라고 하는 예측치를 내줘요. 팩트셋에서 이걸 정리해서 올려준단 말이야. 26년 거 볼까? 내려가는 국면이었다가 지금 10월인데 아마 지금 11월 거까지, 지금 12월 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점점점 오르는 게 보이죠. 즉 뭐야? 팩트셋 리서치가 보기에 내년에 기업들이 돈을 더 잘 벌 것으로 보고 있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즉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는 겁니다.
보시면 4월 여기잖아. 얼추 여러분 올해 4월 주식 바닥했던 기억납니까? 트럼프 때문에 난리가 났어. 하지만 트럼프 때문에만 빠진 게 아니라 뭐 때문에도 빠졌던 거야? 내년 EPS 예상치도 빠졌기 때문에 1, 2, 3, 4월이 빠졌던 거야. 그리고 이 EPS 예상치가 반등이 나오니까 주가도 반등이 나왔다고 보는 게 맞지. 즉 두 개가 겹쳐서 4월에 그리고 4월까지 개 빠지고 바닥을 형성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님이 이런 걸 자주 올려주셔서 저는 자주 보는 편인데 결국 내년 경제 전망,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해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겁니다. 자,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하나은행이죠. 하나투자증권의 김경환 애널리스트. 이제 중국이랑 매크로 같이 자주 올려주시는데 진짜 성실하시거든요. 이분이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미국 뉴스뿐만 아니라 중국 뉴스도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중국 뉴스, 중국에 관련된 것만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가지고 번역을 해준다는 거야. 여기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거지. 얘네가 지금 뭘 보고 있대? 보시면 월스트리트입니다. 소스는 전 뉴욕 연은 전문가가 뭐 누군지는 안 나왔네. 45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 발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연준이 뭐 할 거다? 자산 매입할 거다. 자산 매입하는데 QE 양적 완화는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상 양적 완화 같은 걸 갖는다고 했죠. 하지만 QE라는 이름은 쓰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게 뉴스로 오늘 나왔습니다. 물론 저도 문홍철 팀장이라고 하죠. 문홍철 팀장님이 유튜브에서 예전부터 했던 내용을 물론 여러분 정말 많은 뉴스들이 있어요. 거기서 저는 문홍철 팀장님이 했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채택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거야.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보 없어서 주식 못해요? 정보 흘러 넘칩니다. 개 중에서 뭐가 맞는지를 선택하는 눈을 길러야지.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조금이라도 봐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저는 문홍철 팀장님의 말을 믿었고 맞다고 생각했고 오늘 이런 뉴스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하는 거고요. 여기 나오네. 카바나라는 사람이 발표할 수 있다고 해서 살짝 이게 여러분 잘 봐. 이 사람 예측일 수도 있어. 첫 번째. 그 다음에 파월이 미리 살짝 흘린 걸 수도 있습니다. 닉 티밀하우스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흘릴 수 있는 거죠. 보시면 이 사람도 말하죠. 여러분 티빌, 트레저리 빌, 그러니까 이게 국채거든요. 이것도 되게 많아. 빌, 본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 그런 것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데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채권을 페드가 사줘. 그럼 어때? 그만큼 돈의 유동성을 풀리는 거죠. 야, 너 채권 갖고 와, 돈 줄게. 채권 갖고 왔어. 그러면 그 돈 내가 채권 받은 대신에 그만큼의 돈을 그 사람한테 주겠죠? 그러면 시중에 돈이 늘어나는 효과죠. 이게 원래 뭐야? 양적 완화죠. 보시면 요 포인트는 김경환 애널리스트가 단 건데 QE 성격을 갖는 자산 매입 재개다. 왜? 저번 주에 제가 소개드렸죠? QT 이제 끝낸다고. 양적 타이트닝, 돈 옥죄 매는 거 그만둔다고 했죠? 그리고 나와서 나온 게 뭐야? 이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러분 수요일날 FOMC에서 우리 금리 낮출 거고요. 이제 자산 매입도 할 겁니다. 물론 quantitative easing 양적 완화라는 단어는 안 쓸 거라고 했습니다. 자, 450달러 채권 삽니다. 라는 이 얘기가 파월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여러분 시장 애들은 다 알아먹죠. 야야야 이거 유동성 증가다 하면서 주식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자산 매입 얘기가 안 나와도요. 곧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번에 빠질 때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번 영상이었던 것 같아. M2가 이렇게 늘고 있는데 왜 이게 주식이 빠지지? 코인이 빠지지? 왜요? 바로 레포 때문인데 레포가 뭐예요? 페드한테 은행이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하루 정도짜리예요. 단기 채권이에요. 하루짜리 빨리 돈 빌려오는 것들을 말해요. 근데 그게 레포가 안 되고 영레포가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갑자기 단기적으로 돈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 M2는 늘어. 통화량은 늘었어. 그러나 은행이 잠깐 하루짜리 빌리고 갚고 하는 이 단기 채권들이 갑자기 줄어서
돈이 순식간에 시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서 지금 저번 주까지 조정이 있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면 뭐냐면 그렇게 은행끼리 급해갖고 하루짜리 급하고 받고 돈 빌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은행이 망할 수도 있겠죠. 은행에 스트레스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큰 문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페드가 이거 이해되시고 있어요? 그래서 페드가 채권 매입한다는 얘기야. 시중에 돈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돈이 안 돌아다니네. 은행들이 돈이 없네. 야 은행들 니네 갖고 있는 국채들 갖고 와봐 내가 사줄게. 그래 너는 또 좀 돈 좀 갖고 있어봐. 왜? 은행에 돈이 없으면 어떤 문제 발생했어요? 뱅크런 문제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페드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산 매입을 해줄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식적인 뉴스로는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문홍철 팀장님은 한 달 전부터 얘기하더라고. 대단합니다. 물론 그분도 틀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 맞을 거라고 봤고요. 저는 그렇게 아직도 생각하고 있고요. 한번 되는지 지켜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거품일 수 있어요. 그죠? 거품의 징조가 뭐냐면 첫 번째 IPO 증가입니다. 여러분. 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뭐 내년에 지금 IPO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유가 증가가 뭐냐면 나스닥 같은 데 상장시키는 걸 IPO라고 하죠. 기업 공개라고 하죠. 코로나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기업들이 겁나 많이 상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 때 금리가 매우 낮았죠. 그때 상장하면 어떤 효과를 받을 수 있어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고 상장시킬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오너야. 내 기업 비싸게 상장시켜준대. 그럼 하고 싶죠. 그쵸? 그래서 IPO가 증가한다는 게 보통 거품의 징조로 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스페이스X는 그나마 AI 쪽은 아니니까 그나마 상관없는데 바로 2번이죠. 오픈 AI가 상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슬슬 거품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하고 도망갈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본 3프로TV였던 것 같아. 홍춘옥 박사님이 나와서 한 얘기인데 저는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당연히 거품으로 가는 첫 번째 징조는요. 여러분 금리 인상입니다. 자, 금리 인하기에 돈이 많이 풀려갖고 돈을 못 버는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기준금리가 올라? 그러면 그 기업들 주가 박살나죠. 그래서 거품은 언제 빠진다고? 금리 인상기에 빠진다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예가 언제야? 2021년 말이죠. 0.75bp씩 막 75bp씩 막 갑자기 뭐 3번 4번 연속 올렸죠. 그래서 22년 어땠어요? 10월까지 1년 내내 박살났다고. 이건 제가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때. 근데 지금 금리 인상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건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금리 인상은 일단 제외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 남는 게 뭐라고? 홍춘호 박사 의견인데 IPO라고. IPO가 슬슬 온다 하면 여러분은 이거 슬슬 거품 징조인데? 하고 도망갈 준비해야 된다고. 정말 공감한 겁니다. 자, 아까 말했죠? 야 스타워크 네 아이디어 아니잖아. 네 여러분 시중에는요 유튜브에는요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요 정보가 흘러넘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정보들만 골라서 멤버십과 유튜브 하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희 방 컨셉입니다. 자, 이건 아니고 이거죠. 자, 오늘의 소결론 뭐예요? 아까 저 올바른님 거 보여드렸죠? EPS가 올라가는 국면이야. 근데 기준금리는 인하하는 국면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EPS와 PER 둘 다 좋아. 그러면 EPS 곱하기 PER이 주가니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요. 너가 생각해 거품이야? 아니요. 이제 거품으로 가려고 하는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저는 연초까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에 FOMC에서 기준금리 낮추는 건 당연한 거고 한 번 더 뭐? 자산 매입까지 한다는 얘기가 나와. 채권을 사준다는 얘기까지 나와. 그러면 여러분 폭등하고요. 거품으로 빨리 갈 수도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는 거품은 아니라 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거 두 가지 뭐? 금리 인상. 근데 금리 인상을 하진 않을 것 같아. 결국 뭐야? IPO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 그때 우리는 빨리 보고 도망 나와야 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 실시간으로 듣고 싶으시면 공부 열심히 하고 싶다. 나 제대로 투자 배우고 싶다. 그러면 멤버십을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배운 내용들 정말 좋은 내용들이죠? 실시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매우 좋습니다.
지금 한 5년째 거의 평균 100% 정도씩 벌고 있으니까 저같이 어린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수익률 자체는 좋다. 궁금하신 분들은 게시글과 댓글에 있는 멤버십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이상 스타코였습니다.